차트도 이만큼 이렇게 플로아에 모이는 적이 없거든요. 엄청난 자원을 청중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영일 교수님의, 매 교수님의 이 강연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사실 선생님의 어떤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사상을 어떻게 이어받아가지고 학회나 또는 우리 주민자치 포럼에서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개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오히려 대안을 주는 게 더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시원 매 교수님이 가장 선생님 가까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어떤 대안을 찾으실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의 앞에 상황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한국행자학회 지금 현회장과 차회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학회 차원에서 이걸 좀 승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주민자치 포럼은 우리 전 회장님께서 워낙 이 주변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 포럼 대표를 자치책 지금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토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그럼 저 이시원 매 교수님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강구 전 회장님께서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재밌고 그런 컴퓨터도 1시간 지나면 지겹거든요. 지금 2시간 반을 지났어요. 그래서 힘내 실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안영미 사무총장님께서 세미나의 점수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많이 도망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동갑이거든요. 선생님이 41년생이고 저는 54년생이에요. 적잖은 나이거든요. 선생님을 제가 45년을 못 봤어요. 50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출신, 연구실 출신들을 대표해서 여기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이 있으면은 저희 후배들을 시켰을 텐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발제하신 그 내용은 연구실 우리 식구들은 10년 전부터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겹다. 실제로 그걸 모르셨죠? 전혀 몰랐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이제 울산에 또 한 경리까지 계시는데, 예, 제가 한번 불려갔어요. 불려갔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이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를 나눈 기회를 갖자고 해서 불려갔는데, 속된 말로 제가 촌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리학이나 이 화랑정신이라는 게 이게 이 급변하게 변해 있는 공직자, 현대 MZ 세대, 특히 MZ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별로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건방지지만은 선생님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게 무슨 그게 있을까? 학문적인 어떤 그 탐구나 이걸 통해서 자기 인격 수양이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건 좋죠. 좋은데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위기 사회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사실은 공직자도 청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급 공무원부터 1급 관리까지, 또 우리가 정부직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면은 그 청위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또 공직자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직자의 청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지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대상이라는 거 있던데,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주자의 선비 정신이나 시자체도 화랑주 정신이라는 게 자기의 인격 수양이라든지 우리 정신적인 고양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정치적인 그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인 상황이 다른 지금 사회에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원리를 줄 것인가, 사실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리학이라, 특히 조선시대 성비정신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상황에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이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현대 국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복이라는 논리가 강하고, 우리가 헌법 1조에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수평적인 관계, 국민에 대한 어떤 충성, 공복의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신라시대라는 것은 먼 이전에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죠. 굉장히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또 왕에 대한 충성, 조세 징수라든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 사회라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더군다나 최근에 AI, 지금 AI가 저도 AI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기도 하면서 또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라요.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걸 습득하는, 그거 할머니도 아시더라고요. 요즘 뭐 노인회관 병정교육 가면은 그 스마트폰 교육 시키고 심지어 AI 교육도 시켜요. 그걸 봤습니다. 활용합니다. 다는 아닌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AI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좌를 듣게 됐어요. 70이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당신이 동료하실 때 울산대학교 취업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런 급속하게 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직업의 위기가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은 저는 뭐 상당 부분 그 과장된 정부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굉장히 유익한 정부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가 올라가고 자영업자 비중이 18년 19% 나는데 자영업자가 올라가고 개방 분야에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에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사회에서 누구나 그 인지할 이런 위기 사회에서 공직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다 망해가도 공직자 공무원들이 마지막에 남아서 정리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직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에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좀 너무 선생님한테 야구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의 승리학 정신이나 이 화랑도 정신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유사도 정치도 연구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참 많이 우리 연구소 식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유사도가 듣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너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고3에 기사도 정신 그다 빼뜨렸어요. 그 추가했으면 500페이지 됐습니다. 다행히 3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관직, 관료로서 선비로 등록돼서 가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통로가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배설해서 공직에 가는 거였어요.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중에 하나예요. 이 공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해 있다는 거죠. 그 당시하고. 그래서 다시 제3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환경에 180도 다른 이런 상황 속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울림이 줄 것이냐. 그 하나만 질문하면은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막스베버가 이 근대 국가에서 관료제 이야기를 할 때 웬만하게 뭐 좀 이래 지금 토론문을 보니까 정광훈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도 사실 토론문에 그걸 핵심적으로 언급했어요. 우리가 막스베버가 근대국가 관료제를 형성하면서 그 직업으로서 정치, 베루프라는 게 소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 직업으로서 정치인데 그 정치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성실하게 자기
이 일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할 만하고 그런 가치를 부여하라. 그 열정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냐? 대의에 대한 대의. 큰 그레이트 비전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정말로 다른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그런 대의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째 덕목이. 그거는 여전히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철저한 책임을,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외부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념 윤리하고 책임 윤리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르다고 하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라는 이야기예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요건 이제 독일말 원 개념하고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독일말로는 목측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잘 이렇게 그 측정을 하는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럼 확 와닿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 능력이에요. 분석 능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전문성 이거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두 번째는 그런 막스웰의 그 직업으로 정치가 소명 그 세 가지하고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에 대한 좀 유연 설명이 계시다면은 그걸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끝내겠습니다. 토론의 깊이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토론이 주목되는 부분에서 같아서 시간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요. 사실 우리나라 동양 세계에서는 이렇게 한문이 잘 붙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죠. 서양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면은 플라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제가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이렇게 비판적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다 풀렸어요. 왜냐하면 쌤 제자 중에 다 그 분야 기라성 같은 걸 업적을 다 쌓았어요. 왜냐하면 이시훈 교수님은 또 질환자치에 굉장한 배가시고 지금 우리 정주건 매 교수님은 또 환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또그 1인자에 꼽히는 그 분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선생님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자정하기가 좀 굉장히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자장자리에 제일 적임자가 누구냐면 저 뒤에 계시는 김영구 교수님, 신관대학교. 김영구 교수님은 우리 한국행정학회 중요한 학술 공헌상 다 받으셨어요. 또 행정고시 하시다가 공무원 하시다가 학교로 오셔가지고 엄청난 기여를 하셨는데 저 선생님 한 일 하시죠. 그냥 박수는 한번 제가 선생님 한 일 하시죠. 자,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선생님이 당연히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오신 거 알았으면 당연히 좌장을 제가 김영국 교수님한테 넘겼을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주 제가 큰 신뢰를 범한 거거든요. 그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학문의 세가 왜 좋으냐면 제가 제 서울대 행정대학 나왔지만 제 권사님이 우리 정정현 쌤보다 3년 후배세요. 45년생이에요. 정홍익 교수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2주 전에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경동 교수님이 구순을 맞으셨는데 거기 가서 82세 노인이 그 쌤 업적을 다 읽으시고 그걸 했대요. 그걸 왜 나를 시키냐 물으니까 연배가 제일 높아서. 오늘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시영 교수님이 54년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숙명의 자리인 거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정강호 교수님 고민하고 계시죠. 정정일 스님이 항상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디벨롭 한다는 걸 저는 계속 교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담아가지고 토론 한 7분,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강욱 교수님께서 한국 행정학회에서도 이제 이 공직사회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근래 정정길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국의 그 공직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에 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정길 교수님 저서와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하고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행정학회 차원에서 조금 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솔직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뒤에 이제 7장, 8장, 9장 해가지고 그게 요약본이 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많이 보긴 봤습니다. 큰 이제 이 저서의 배경은 제가 뭐 이게 토론문을 좀 쓸듯이 많이 길게 적어놨는데요. 뭐 이거는 참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한참 이제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로 간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그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핵심이 이제 앞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의 감소,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 신뢰라든지 정치 어떤 그런 그 역량이 이제 사회를 바꾸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역량이 지금 엉망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공직 사회의 그 어떤 그 역량, 공직 사회의 어떤 그 풍토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국정 동력이라든지 국가 경쟁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 책임도 있지만은 공직 사회에서 어떤 이런 그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그런 그 정책을 제대로 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